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유신쇼 유신독설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부천의 명물수족관 관상새우로 유명한 수중공원, 부천의 숨은 고깃집 우담골이 함께합니다. 유신쇼 유신독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UCC 사건 사고 클린 UC 캠페인을 지지하는 방송 유신독설입니다. 자, 벌써 토요일이 됐네요.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밤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유신독설입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인터넷 방송 커뮤니티가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평소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대륙의 파트너 BJ들이 한 명씩 바람과 함께 사라지기도 했고요. 문제를 일으켰다가 오랫동안 방송을 안 하다가 운영자가 불렀다며 뻔뻔스럽게 먹방을 하고 있는 BJ도 있었습니다. 자, 한 주간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2부 때 전화를 받으니까 그 뉴스각이나 유신독설 때는 받는 그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빨리빨리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사건 사고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방심이가 드디어 선빵, 후빵, 다구빵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십몇 년 동안 세금만 받아먹고 일명 세금 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방심이가 드디어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남자 BJ 몇 달 동안 여성 게스트를 부르고 뭐 성적인 그런 농담, 좀 문제 있는 방송을 했다고 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원회에서 이용 정지 결의를 제재 결의를 하고 나서 원래는 일주일 정지였던 남자 BJ가 6개월 중징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역시 방심이의 파워가 센데 그 이후에 또 뭐 여성 게스트 상납받아서 아주 오지게 놀던 한 또 남자 BJ가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정지를 먹었습니다. 뭐 일주일이다 한 달이다 뭐 말이 많았었는데 뭐 이제 뭐 일주일이라고 해도 복귀하면 아마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분위기가 나왔느냐? 자, 오늘 제목이 신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세계 최초, 국내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방심위의 이러한 민원과 이런 그 신고를 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사람은 바로 30초 후에 공개됩니다. 아이고 너무 외롭구나. 아유 외롭고 어떡하면 되지? 할머니, 물고기 사왔어요. 아이고야 우리 손녀가 할머니를 위해서 물고기를 사왔구나. 아이고 이뻐라. 어디서 사왔니? 부천의 수중공원이요. 사장님이 너무 좋아요. 부천의 명물수족관 수중공원. 네, 과연 신고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BJ였습니다. 네. BJ가 BJ를 저격하고 이거 뭐 예전에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예전에 그 진오렌 버핏과 간지방장의 새우 돈가스 회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도 간지방장이 진오렌 버핏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신고를 하니까 진오렌 버핏이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간지방장과 회동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새우가스 집에서 회동을 하면서 진오렌 버핏이 간지방장에게 새우가스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아주 뭐 담배도 그때 사줬었나? 하여튼 뭐 이렇게 아주 잘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지방장은
자기의 측근인 동토리를 시켜서 또 신고를 해서 진오랜 버핏을 정지를 시키게 되죠. 이게 바로 BJ를 저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그럼 왜 나왔을까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그랬구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쿠티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 쿠티비의 주 세력들이 G 엔터테인먼트 소속 BJ였죠. 자, 아프리카 TV 내에서 G 엔터테인먼트 돈을 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물주가 BJ들을 모아가지고 새를 기업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롤 BJ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기획사를 만들자 해가지고 G 엔터테인먼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처음에 롤 BJ 중심이었다가 피파나 다른 BJ를 모으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죠. 그러면서 이제 콧방구 좀 끼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그런 조건을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대륙과 협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기묘한 좀 아주 보이지 않는 좀 다툼이 좀 그런 힘싸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륙에서도 운영자들이 상당히 눈에 가시였죠. 왜냐, 상위권 순위를 상당히 많이 코피 나나 지금? 갑자기 콧물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던 BJ들이었기 때문에 그 대륙의 운영자들은 마인드가요. 아무리 BJ가 친하고 잘 나가도 운영자한테 객기를 보이면 가만두질 않습니다. 내가 그 대표적인 사례죠. 대륙의 많은 기여와 별풍선 제안까지 하고 많은 기여를 했죠. 그래서 유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구정지 그 룰을 그 느슨하게 하고 기존에 성기 노출한 BJ를 다 풀어준다고 했을 때 항의를 하니까 안준수 그 당시 팀장이 저를 데려다가 압박을 했죠. 너 이거 하면 네가 아무리 열심히 방송을 하고 룰을 지켜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준수 사업본부장의 마인드 자체가 절대로 BJ들이 운영자들한테 회사에 대해서 대드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쿠티비 사태, 그러니까 G 엔터테인먼트 사태에 발생을 한 거죠. 자, 역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꼬투리 잡힐 것만 운영자들이 보고 있었죠. 근데 우레라는 BJ가 G 엔터테인먼트 우레라는 BJ가 우리가 뭐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먼저 그 꼬투리를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한 BJ가 이중 계약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보를 이제 구체적으로 입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알게 됐고 동시에 기습적으로 다 목을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쿠티비가 지금 망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수영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체조하는 순간, 이제 준비하는 순간,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쿠티비에서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소속 BJ가 그러니까 회의 자기들끼리 얘기했던 게 꺼낸 상황에서 이렇게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중 계약했던 BJ가 싸바싸바 얘기를 해줬다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습적으로 해버리니까 쿠티비가 원래 준비 기간이 기획 단계였는데 너무 조급하게 오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가 돼버린 거죠. 자, 여기가 왜 BJ끼리 불화를 일으키느냐 이제 갑니다. 중간 단계로 가면은 그런 상황에서 대륙에서 이제 불똥이 떨어졌죠. 자기가 이제 안준수 사업본부장의 철학에 따라서 운영자한테 대들면 누구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마인드로 쳐냈는데 상위권에서 10대명이 싹 빠졌단 말이죠. 상위권에서 10대명이 싹 빠져버리니까 이거 좀 급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간에서 숨어서 막장 방송을 하던 BJ들을 다 끄집어 올려버립니다. 우리가 그 바지를 여기 이 젖꼭지까지 이렇게 끌어올린 것처럼
빤스가 그냥 똥꼬에 그냥 쏙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웃도리가 없으니까 웃도리를 가리기 위해서 이 바지 빤스까지 들어가지고 배바지로 이렇게 끌어올려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밑에서 그냥 똥구렁내가 펄펄 나는 애들이 갑자기 상전이 돼가지고 위로 후쑥 올라온 거죠. 막장 방송하는 숨어서 이렇게 방송하고 일배 방송하고 하는 애들이 걔네들을 데려다가 막 일본 데려가고 호텔에서 간담회 하고 막 띄워주고 양아들이다 막 하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다른 베비나 일반 BJ들 열심히 방송하는 BJ들이 열받은 거죠. ABC의 C 풋, C와 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막 남발해가지고 운영자랑 친한 BJ, 그 다음에 운영자랑 친한 인기 BJ, 파트너 BJ와 친한 BJ들만 막 남발을 해버린 거죠. 파트너 BJ나 베스트 BJ.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시청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말 꾸준히 방송했던 컨텐츠 있는 BJ들이 뿔난 거예요. 열받아 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전화만 수십 통을 받았습니다. 유신님 나 못해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쌓인 거죠. 지들끼리 상전 노릇하고 나머지 BJ들은 죽으라고 방송하면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배비도 안 주고 관심도 안 주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배비가 되고 파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도 안 되는 막장 BJ 가가지고 별풍선 쏘고 싸바싸바하고 여성 게스트 상납하고 밤에 불러내면은 밤에 나가서 꼬북노릇 해야 되고. 그러니까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야만 배비 따고 파트너 BJ가 따다 보니까 그 중간 계층에 있던 BJ가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신고와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몇 개월 동안 꾸준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흐름에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방심위가 나서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외부적인 상황이 뭐냐면 KBS, MBC, 종편, 조선일보, 조중동 이런 보수 언론에서 지금 이 유해성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에서 나왔었죠. 상당히 지면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사설 토토를 돈 받고 홍보한 BJ를 팝이 주고 영정을 풀어주고 공식 방송 이거를 내보내 버렸거든요. 자, 여러분들 조선일보 생각나면 뭐죠? 여러분, 저는 평소에 이 조선일보를 꼭 봅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조선일보야말로 저의 수첩의 메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 그네 누나가 가장 열독하고 애도가는 게 조선일보입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보는 신문 조선일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누군가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세 뭔가 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실천이 된 거죠. 웬만해서 방심위는 나서질 않습니다. 매해 대륙이나 이런 아프리카 TV나 이런 UCC 뭐 하겠다고 해놓고는 거의 그냥 깨작깨작에다 그만뒀었거든요. 지금처럼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맞아 떨어져서 된 겁니다. 지금 중간층 BJ들이나 이런 일반 BJ들이 엄청나게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초한 거예요. 룰을 깼죠. 열심히 방송하고 데이터나 이런 걸 쌓아서 배비를 주고 그 배비 중에서 열심히 하면 파비를 주는데 말도 안 되는 무슨 음란물 노출한 BJ 막장 방송 무슨 일배 방송 온갖 쓰레기 방송 도박 방송 이런 방송을 했던 BJ들을 운영자와 친하고 운영자와 친한 BJ와 친하다고 해서 마구마구 그 사람들을 공식 방송에 비싼 출연료 주면서 출연시켜주고 띄워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대륙의 불합리한 운영 체제 때문에 그다음에 쿠티비 사태 이후에 그 위에 있었던 BJ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나가지고 이 사태가 나온 거란 얘기죠. 이 사태는 아마 올 연말까지 쭉 갈 거예요. 지금 대륙은 상당히 급한 상태죠. 왜?
지금 뭐 네이버다, 카카오다 이런 큰 기업부터 판도라 TV부터 시작해서 다 이 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CJ 포함해서 비상이죠. 근데 이런 큰 기업들이 다 여기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BJ들끼리 불화가 일어난 거죠. 지금 뭐 인방겔에서도 신고하고 뭐 행동하는 뭐 이렇게 그 인방겔러 하면서 신고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인방겔의 역할도 있습니다. 왜? 신고는 많이 할수록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BJ들이 상당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운영자들에 대한 신뢰가 붕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BJ들이 대규모로 쿠티비로 옮겨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쿠티비가 운영을 어떻게 했다? 폐쇄적으로 했다. 그래서 쿠티비로 안 간 겁니다. 쿠티비는 뭐 유료 아이템 수수료도 없다면서요. 근데 왜 쿠티비에서 그 정말 자기들이 키우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드는 중간 계층 BJ들을 못 받아들였느냐? 서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중국에다가 의존을 해가지고 없는 거예요. 개발자나 무슨 제대로 된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데 인터넷 방송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냥 인기 있는 BJ들만 불러오면 우리가 갑이겠지, 우리가 최고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뭐 일주일 동안 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지금 휴가 줄 상황인가요? 그렇게 방송을 휴가를 줄 정도로 방송을 열심히 했느냐도 의문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륙은 4분, 쿠티비는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고 그 플랫폼을 중국에서 그대로 사왔어요. 그러면 디자이너 해가지고 꾸미고 웹 프로그래머 한두 명만 있어도 대충 구조는 짜질 텐데 그걸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얼마나 허접한지를 제가 쿠티비 늘 얘기했잖아요. 인터넷 기술자하고 인터넷 인기 있는 BJ만 있으면 뭐하냐. 기획자가 있어야지.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그때? 에이 뭐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요. 뭐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뭐 수렴이 아니라 수염만 만지고 자빠져 있던 거지. 그죠? 옛날에 조선시대 양반 저기 다 가족들 저기 뭐야 굶고 있는데 배돼지가 그냥 달라붙었는데 책 펴놓고는 어흠 내가 양반이야 지랄 연병 꽃으로 드리블하고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지금 어느 시절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터넷 방송 기획자 한 명 없이 그냥 인기 BJ만 거액의 연봉 주고 계약하면 끝날 줄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몇 달 됐다고 슬슬 나오잖아요. 뭐 안 바뀌면은 나오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아니 계약금 많이 주고 연봉 많이 준다고 했을 때는 아 여기 쿠티비 사랑해요. 대류가 기다려. 가만두지 않겠어. 그랬더니 몇 달 이제 비전이 없거든. 비전이 없어. 말만 큰 소리 쳤지 보여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갔었던 BJ들이 지금 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에서 눈치를 깐 거죠. 아 저기는 기획자가 없구나. 플랜이 없구나. 뭐 저 솔루션은 중국에서 갖다 쓰면 되고 인기 BJ 데려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시스템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내가 그랬잖아요. 차라리 그 BJ들 뭐 다음 팟이나 아니면 저기 뭐야 어디야 뭐 트위치 TV나 아주부 TV나 이런 쪽에 채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방송하고 사람들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오픈하는 게 훨씬 더 전략이 좋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음 팟에서 하면 그 사람들 다 올 거거든. 대륙에서 보던 사람들 플랫폼이 그러니까 대륙하고 다음 팟은 시청자층이 겹쳐요. 그 소문 나면 여기 다 온다고. 그럼 계약을 맺고 채널링 해가지고 거기서 얼마든지 활동을 해서 수익화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 진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사이트도 오픈 안 했는데 한 달 동안 놀게 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대륙의 이 중간 계층의 BJ들이 상당히 지금 분노해 있습니다. 가만 안 있겠대요. 자기들이 몇 년 동안 죽으라고 방송하고 자기들은 신경도 안 쓰고 BJ 썸머 페스티벌 때 중간이나 이런 일반 BJ를 위한 행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운영자들이랑 친한 BJ들끼리 출연료 엄청 받고 살판 났죠. 출연료 얼마나 받았을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BJ 썸머 페스티벌이라고 해놓고 사실상 파트너 BJ들이나 운영자 친한 심지어 친분이 그 운영자와 친한 BJ와 친하다고 해서 영정 BJ들끼리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죄를 지어가지고 영정된 BJ들이 가서 부사장한테 풀어달라고 사정사정 하니까 풀어줬어요. 지금 다 서브 아이디로 방송하고 있어. 그게 지금 대륙의 룰이란 말이죠. 운영자랑 친하면 운영자랑 친한 BJ와 친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무슨 짓을 해도 현피 방송을 해도 무슨 방송을 해도 아무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 계층 BJ나 거기 소외된 BJ들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마치 고려 때 원나라 친원 세력들 있잖아요. 그 했던 세력들과 똑같다. 그 친원 세력들처럼 친한 애들만 살판 났고 부를 축적하고 온갖 추태 그 법을 어기고 그 다음에 그 방송 규칙을 어겨도 운영자가 눈 감아주고 아무리 심각한 것도 일주일 정지로 끝내주고 영정 먹어도 또 풀어주고 그게 지금 대륙의 검은 대륙의 현실이란 얘기죠. 거기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방송하는 BJ들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태는 연말까지 갈 거고 만약에 대륙에서 그 BJ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그 다음 팟에서 2차 개편 수익 구조를 내놓으면 아마 다 갈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겁니다. 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운영자들이 지들끼리 친 운영자 세력들끼리만 살판 나가지고 지금 그래서 방심위가 나선 거예요. 방심위에서 아무리 운영자의 그 백이 있더라도 소위에서 결의를 해버리게 되면은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방심위의 파워가 그만큼 세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위가 가능하면 사회적인 논란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간섭을 안 한 거고 사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은 칼 같거든요. 왜냐? 여권 실세들이 늘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나 이런 지상파나 케이블이나 이런 데는 그 조금만 뭐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은 PD나 CP가 양복 입고 가야 돼요. 방심위에 늘 매주. 그러니까 그 프로듀서라는 드라마에서 나왔잖아요. 차태현이 양복 입고 가가지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통신은 어떻게 했냐면 통신은 자율 규제에 맡겼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상하게 방심위 쪽에서 통신 쪽 같은 경우에는 자율 규제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규제할 거는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 인터넷 뭐 우리나라가 뭐 IT 강국이네 뭐 인터넷 강국이네 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뭐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 막 이런 우려 때문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런 막장 코드의 방송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제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팝콘TV 다음파 시청자분들 0시가 지났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방심위 어택은 많은 불만을 품은 BJ들과 그 BJ들의 팬들이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한순간에 끝날 싸움이 아니다. 대륙에서 이거에 대한 이 잘못된 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분명히 계속해서 이 막장 BJ들은 저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요거는 요 사태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일이 생겨가지고 여가부나 방심위에 그 미팅을 못 잡고 있어요. 연락을 주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느 파트를 서두르고 있느냐? 요 장애인 비하 얘기를 이번에 그 저격받은 그 BJ는 장애인 비하한 것 때문에 그 발언이 뭐였냐면 그 야외 방송에서 이제 야자 타임을 했는데 여자한테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 게스트한테 야자 타임은 반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워낙 백그라운드가 세니까 야자 타임이 쌍욕이야. 패드립이고. 그래서 아니 근데 병 플러스 신이니까 영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저 병 플러스 신 같은 해년 저거 나이 아무리 많고 그래도 C 플러스 발 장애인한테 사람 대접 해줘야 합니까? 저 C 플러스 발 XX도 못하는 1995년인데 개 플러스 베이비 C 플러스 발 플러스 놈자야 그냥 한 잔 따라 C 플러스 발 플러스 2015년 이 좋다는데요. 예, 요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차마 이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을 야자 타임이라는 명목을 해가지고 개 쌍욕을 여자 앞에서 보는 앞에서 시청자 수천 명 보고 있는 앞에서 이걸 재미라고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장애인한테 사람 대접 해줘야 합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장애인 관련된 단체나 얼마 전에 그 먹방하는 BJ가 극장에 갔는데 팬이라고 장애인 할인을 해줬다 하면서 SNS에 올리면서 장애인 할인을 받아가지고 내 자리 찾아갈 때까지 장애인 흉내를 내면서 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애들은 정말 어떻게 이런 BJ들이 파트너 BJ나 베스트 BJ를 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자기가 인기 있다고 해서 무슨 말이든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끼리 술 마실 때 야이 뭐 장애인 드립 치면서 이건까지 우리가 간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물론 그것도 인성의 문제겠지만 장애인분들이나 저희 아버지도 버거시병 때문에 수술을 해가지고 그런 힘든 과정에 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으면 무너지죠 억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듣고 있다가 자기 자녀분이 사고로 장애인인데 그런 얘기를 들어봐요.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을 때. 근데 어떻게 장난스럽게 장애인 사람 대접을 해줘야 되냐는 이런 얘기를 수천 명 앞에서 할 수가 있는지. 그런데도 반성도 전혀 안 하고. 예전에도 그 여성 비하 발언인가요? 성추행 비슷하게 뭐 그런 술 먹고 난리를 쳤는데 그 BJ가 어떻게 사과한 줄 아십니까? 네? 죄수복을 입고 반성합니다 하면서 깔깔대면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킬 거 지키면서 열심히 방송하는 BJ는 운영자한테 끈이 없어가지고 팝이나 베비는 꿈도 못 꾸고, 이런 막장 컨셉의 BJ는 운영자나 운영자랑 친한 BJ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듣고도 깔깔대고, 그 시청자라는 사람들은 깔깔대요. 장애인 그렇지 그러면서 온갖 일배 발언하고, 지금 그 김길태 퍼포먼스 했던 BJ 라인 BJ들은 다 노무현 대통령 죽음 비하하고 뭐 응딩이 시티인가요? 그짓하고 온갖 얼마 전에 또 영정당한 호스트바 출신 BJ는 광주에 가가지고 광주광역시에 가가지고 홍어 드립하고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 BJ는 뭐 베스트 BJ나 이런 자격은 없지만 영정을 당해도 수백 번 당해야 될 막장 방송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광주광역시에 가가지고 홍어 드립하고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그런 행동을 해도 아무 제재도 안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광주광역시 뭐 시장한테 제보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고 나서 공문이 오고 항의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제재를 하는 거죠. 몰랐겠어요? 운영자들이 몰랐겠냐고. 분명히 뭐 광주 지역이나 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항의를 했을 거란 말이죠. 누가 대륙을 진보적인 사이트라고 합니까? 말 같지도 않아요. 거기에 일베들이 바글바글해요. 해가지고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고 전라도 비하하고 온갖 무슨 홍어 드립하고 난리도 아닌데 그거 제재도 안 해요 제대로. 다 놔두고 있습니다. 그 일베에 잘 보여가지고 수금하려는 BJ들이 막장 BJ들이 널려 있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뭐 그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장애인 비하나 여성 비하 드립을 하고 있는 그런 막장 BJ들도 문제인데 저는 이제 그 분야를 이제 인터넷 방송 갤러리나 그 BJ들이 하고 있으니까 일반 그 중간 계층의 BJ들이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뭘 할 거냐면 군기피. 예. 나는 이번에 뭐 목함질에 막 이러면서 막 국방이 중요하다 막 그러는데 이 돈 많이 벌고 인기 많은데 군대 안 가려고 버티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나는 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뭐 개그맨 출신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명은 김길태 퍼포먼스 한 BJ는 대놓고 나는 공익으로 빠지겠다 뭐 이렇게 사람들 수천 명 모아놓고 나는 현역 가면은 뭐 갈굼당하기 때문에 자기는 공익으로 어떻게든 버텨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겠다라고 대놓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그 자료가 있고 또 한 명은 공익으로 복무하다가 자살 퍼포먼스 동영상 SNS에 올리고 나서 소집 해제된 사람. 이런 사람들 일단은 상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검찰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병무청은 못 믿겠어요. 병무청은 워낙 비리도 많고 이제 신뢰가 없어서 요거는 국방부나 국방위, 국회 국방위에 소속되고 있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번에 저는 이제 그 보수 언론 쪽에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이 군기피 BJ들 반드시 척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터넷상의 막장 시사 방송 그렇잖아요. 자기가 비방하면 그거는 다 고소. 근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지지자들이 뭐라고 그러면은 다 고소하면서 자기는 그걸 지키지 않는 막말을 일삼고 온갖 확인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펼치는 그런 인터넷 방송계의 시사 방송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를 삼아야 돼.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현행법을 어겼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BJ들도 퇴출을 해야 되겠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부터 우선적으로 그 군기피 BJ들하고 막장 시사 방송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무리 자유로운 표현으로 방송을 하려고 해도 자기는 법으로 저기 쉴드 치고 다른 사람들이 할 말하면 무조건 고소하고 민형사상에 고소하고 이런 문화는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안티들이 저한테 고소왕이라고 하는데요. 저 18년 동안 18년째 방송을 하지만 나 고소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 클린 UCC 캠페인 하면서 그 법을 어기거나 막장 방송하는 BJ들 고발을 할 때도 신중하게 고발을 했지 무슨 무조건 고발하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 자료 고발하는 사람들이 다 준비해서 가야 돼요. CD 오죽하면 내가 고발을 하잖아요. CD로 그러면 경찰이나 수사관이 뭐란 줄 알아요? 그거 녹취 떠오래 그래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아무리 수사관분들 바쁜 건 알겠는데 나한테 녹취를 떠오래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인지를 다 이렇게 밑줄 쳐가지고 그 다음에 사진도 다 뽑아가지고 칼라로 뽑아오래요. 내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다 때려치려고 했어요. 내가 예전에 그 클린 UC 캠페인 너무 힘들다고 막 때려친다고 막 몇 번 그랬잖아요. 아니 동영상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요약해서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거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거 녹화해가지고 DVD로 구워가지고 대충 어떤 내용 근데 그거를 다 녹취 떠와라 문제가 되는 발언 밑줄 쳐와라 사진이나 증거자료는 칼라로 뽑아와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클린 UC 캠페인 그리고 이런 고발하는 거 절대 쉽지 않고요. 그 고발하면 또 와라 가라 막 그래요. 그리고 수사관이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진짜 바쁜 시간에 내 가지고 고발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요. 귀찮아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유신님 뭐 어떻게 뭐 사법 처리한다면서 하셨어요 그러는데 그런 정말 시민단체나 그런 곳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누가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관변단체 말고 그냥 유령단체 말고 진짜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거 저 하나하나 처리하는 분들은 정말 그거는 자기 희생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렇게 정리를 했고, 자 그리고 뭐 저번에 뉴스과기 때 잠깐 다뤘는데 여초등학생 BJ 논란, 채팅창에서 온갖 욕설과 성적인 음담패설 난무. 요게 또 다른데 기사에 떴더라고요. 이렇게 이 뉴스 커뮤니티와 클린 UCC의 노력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널리 퍼지면서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가부나 방심위에서도 더욱 더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직 기사를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린 초등학생이 반바지 말아서 올려가지고 짧은 바지 만들어 놓고 윗도리는 묶어가지고 배꼽 보이게 하고 해가지고 춤추고 막 채팅창에서는 온갖 성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남일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조카, 여러분들의 그런 그 동생일 수도 있는 것이고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심위에서 반짝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취재도 빨리 보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취재를 다 해놓고 보도를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인터넷 방송이 심각하고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취재를 다 해놓고 보도를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전화를 하셔서 빨리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왜 맨날 살인사건만 물론 살인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억울한 삶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 우리 사상에서 이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이런 유해한 환경 이런 운영자와 BJ들의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이제 전화를 할 겁니다. 월요일 날 뭐 제가 이제 가족의 슬픈 일도 있었고 뭐 조카 일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는데 사실 뭐 요것도 변명이긴 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능력이 부족한 거는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했고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단 병무청하고 국방부에 연락을 해볼 거예요. 일단 뭐 시민단체 자격이든 기자 자격이든 국방부 관련된 그 대변인실에 연락을 해서 이런 심각성이 있는데 왜 조사를 안 하느냐. 군대를 안 가려고 계속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대놓고 저렇게 다 뽀록나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런 BJ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 세금 어디다 써? 세금 어디다 써? 내 세금 어디다 써? 그래서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러니까 보면 멀쩡해요. 여자친구도 있고 아니 다른 시청자도 없는 여자친구도 있고 돈도 막 수천만 원씩 막 엄청나게 벌고 막 방송 나가면 막 하는데 자 군대 가셔야죠. 제가 아파요. 네, 어디가 아픈데요? 프라이버시예요. 아니 뭐 방송 나가거나 뭐 하면 지랄 연병하고 무슨 친목 대회 하면 축구 막 날라다니면서 하고 막 연병 땜병 막 여자들 인터뷰 난리 나면서 군대 얘기만 하면은 저 약 먹어요. 근데 술은 그렇게 잘 마시고 뭐 술 먹고 뭐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 하면서 군대 얘기만 나오면 제가 아파요. 이거 보면서 내가 어디하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 재벌들 있잖아요. 우리 재벌 하지 마. 더러워. 우리나라 재벌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분들 뭐 어디 뭐 행사 나가면은 이렇게 다니잖아요. 뻣뻣하게. 근데 뭐 사고 쳐가지고 검찰이나 법원 갈 때 어떻게 가요? 제가 아파요. 예? 휠체어 타고
휠체어도 안 되니까 이제는 119 그 저기 뭐야 침대 누워가지고 이러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인기 BJ들 딱 막 어디서 가면은 이 시계가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예요. 이 옷이요 브랜드예요. 그래놓고는 군대 아파요. 아주 지랄 연병 오고 자빠졌네. 나는 이 BJ계의 MC몽을 반드시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이번에 뭐 MC몽이 뭐 콘서트 했다면서요. 근데 거기 꽉 찼어요. 꽉 차가지고 뭐 오빠 좋아요. 그 공연 갔던 분들은 전쟁 나면 전방으로 다 보내야 돼. 거기서 콘서트 하라고. 나는 저기 뭐 북한이 도발할 때 그 지역에서 MC몽 콘서트라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누구야? 군인 아니야. 저 국방의 의무를 하는 사람들이 전 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병역법 위반하고 군대도 안 간 뮤지션을 가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 국민들은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 유승준도 마찬가지야. 유승준 팬이었는데 불쌍하다. 유승준 다시 와라. 나는 그런 국민은 우리나라 국군들이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세금 낸다고 다 국민이 아니야. 세금 낸다고 다 국민이 아니라고. 목숨 바쳐서 국가 지켜주는 그 병역에 의무하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모자라서 국방에 의무 안 해요? 나는 그 팬들도 문제가 있다고. 그냥 안 보이게 좋아하는 건 나는 그것까지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안 보이는 곳에서 노래가 좋으니까 노래 듣고 뭐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대놓고 하는 거는 진짜 그 국방의 의무 다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기 BJ로서 인기와 부는 누리면서 국방의 의무는 안 하겠다는 애들은 나는 그 인기와 부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주는 게 누구예요? 팬들 아닙니까? 군대 보내야죠. 응? 군대 보내야지. 자기가 군대 간다고 했으면 군대 가야죠. 누구는 바보라서 모자라서 군대 갔다 오나? 응? 자,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고요. 너무 아파서 누웠다고 하면서 그 시간 5시간 동안 인터넷에서 쌈박질한 사람도 있고. 자, 지금 다이아몬드가 안티인데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팬 모임 할 때 많이 아팠다. 사실 그날 누워 있었다. 그래서 2-3시간 전에 일어났다. 2-3시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유신이 2시간 전에 댓글을 달았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내가 무슨 미쳤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거짓말을 해보고 진짜 아파가지고 병원까지 갔다 왔고 목소리도 지금 감기인데 그러니까 댓글 달았다고. 댓글이야 노트북으로 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 수 있는 거 아니고 근데 그 시간에 2-3시간 전에 누워있다고 했는데 2시간 2시간 그 안에 댓글을 달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3시간 전까지 누워 있었던 거니까 그 시간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정확하게 뭐 2시 뭐 32분 45초 정각도 아니고 대충 그 시간 전까지 누워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씻고 준비를 했다라는 얘긴데 그거를 해가지고 그걸 까고 있더라고 하루 종일 뭐 거짓말을 했다며. 내가 참 근데 그래 그 적어놨어요. 야 내가 아파서 누워 있어도 스튜디오 아니냐. 잠깐 화장실을 가든 뭘 하든 내려와서 잠깐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근데 나한테 아픈데 뭐 누워 있었다면서 그 시간에 아니 병원에서 링겔 맞는 환자도요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 이거 붙잡고 끌고 움직여 다녀요. 병원에서도. 아니 내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 진짜 중환자 막 산소호흡기나 이런 환자 아니면 다 들고 다닌다고. 이거 링겔 맞는 환자도 이거 끌고 산책하러 가고 뭐 사 먹으러 가고 다 해요. 그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 타고 저희 아버지도 타고 밖에도 산책 가고 뭐도 먹으러 가고 해요. 병원에 있는 사람도. 아니 근데 스튜디오에서 좀 심한 감기 걸렸다고 해서 무슨 누워 있어야 되나요 계속? 내가 무슨 내가 나는 그래서 적어놨어요. 나는 정말 이런 걸로 까이면 나는 정말 까일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래도 오늘처럼 저번에 팬 모임에 진짜 이렇게 갈까 말까 하다가 오셨던 그 뽑기 좋아하시는 코뽑님께서 그때 이제 이거 나중에 드릴게요라고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저 사모님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좀 아프고 많이 힘들어하니까 좀 힘이 되어 주시려고 그 핸즈프리 그 뽑기 하셨는데 2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핸즈프리 부럽다라고 했더니 그걸 이제 그 여분의 거를 주시려고 저기 서울에서 오신 거예요. 친구 만나러 오셔가지고 핸즈프리랑 포도랑 그다음에 또 과자 간식으로 먹으라고 과자랑 또 조카줄 인형이랑 다 챙겨 오셨어요. 그래서 그 더 좀 길게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또 코너를 진행하고 있잖아. 내가 코너를 한다는 걸 잠깐 까먹고 있었는데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핸즈프리를 LG 거예요. 근데 이게 수출용인가 봐. 영어로 나와. As well as callings on my girl. 그러면서 그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잘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어폰 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거 이제 메고 다니면 지하철에서 음악도 들고 이제 항상 이거 이어폰 꽂고 다녔는데 이게 막 걸리잖아요. 줄이 막 가방에 걸리고 막 어디에 걸리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께서 지금 턱주가리를 갈기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본인 부모님이 너에게 문자 남긴 내용이죠. 아이고야, 이게 자식 새끼가 아니라 웬수다. 턱주가리를 갈기고 싶네.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 방송에서 악플 쓰는 분들은 부모님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적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고 저 새끼 쓰레기야. 그럼 이제 우리 방송에서 이제 쓰레기야. 그러니까 본인이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안 듣도록 노력을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 하면 안 돼요. 아무튼 다시 한번 코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 받아서가 아니라 진짜 정성이 이거 주시려고 그때 팬모임 때 그 약속 주신다는 약속 그 지키시려고 주말에 가족끼리 막 시간 보내고 쉬시기도 아까운 시간에 직접 운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유신 독설인데 독한 말을 해야 되는데 감정이 좀 부드러워졌나요? 자 이제 전화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70-7497-0719번. 자 뒤에 칠판에 적혀 있죠. 070-7497-0719번 인터넷 전화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요금이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큰 소리로 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방송 소리 줄이세요. 네. 맨날 그러죠. 맨날 줄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소리 줄이시라고요. 이 소말리아야. 줄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기 소개를 해주시죠. 전주에 24살이요. 네, 전주의 24살 학생인가요? 예. 예. 예, 학생분이시군요. 뭐 전공이 어떤 건가요? 전공이 시각정보 디자인이라고 하세요? 시각 정보 정보 디자인. 안경 디자인인가요? 그냥 미술 쪽으로 관련됐어요. 근데 왜 그냥 디자인학과 그러면 되는데 시각 정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건가요? 그거 왜 물어보셨어요? 예? 아니 그거 왜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게 너무 요즘 막 보면 시각 정보 디자인 막 엄청 많잖아요. 디자인 계열이. 예. 그 시각 정보 디자인이면 그 뭐 이렇게 좀 명확하게 뭐 하는 건가요? 무슨 뭐 이렇게 뭐 저기 보이는 거. 보이는 거 다. 게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형적인 그런 모양을 디자인하는. 그렇죠. 그래요. 그럼 다양한 분야에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단촐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밖에 취업이 안 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게 과명을 좀 정한 거네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그냥 대충 가신 건가요? 뭐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대충까지는 아니고 그런 거 같은데 느낌이 어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예. 이분도 하다 들어보세요. 보니 당황하셨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코아령 그분하고 네. 엮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랑 엮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코아령이요. 코아령. 그 울산에 사시는 고 예, 아령님하고. 방금 그 얘기 하시려고 하셨죠. 본인이 들어보세요라고 하시니까.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어떤 의견 주실 건가요? 사실 그냥 전화했어요. 그냥 유신과 통화해보고 싶어서?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저 유신 씨 보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좀 보다가 계속 보고 안 보고 해서 어릴 때면 그 중학교? 예, 중학교 보고 안 보고 하다가 그럼 거의 아기였네. 중학교였으면 이제 거뭇거뭇하겠습니다만은 중학교 때부터 군대는 다녀왔어요? 군대는 갔다 왔죠. 그러냐. 제가 한 18년 차다 보니까 무슨 뭐 초등학생이 벌써 막 이제 성인이 돼 있고 중학생이 막 성인이 돼 있고 막 애 아빠가 돼 있고 참 세월이 빠르네요. 그래서 저기 그 가장 좋아했던 코너는 뭐가 있어요? 정신병원? 정신병 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꼭 보내드릴게요. 아니요. 유신님 여자친구는 있고요? 없어요. 유신님. 예. 유신님이 말하셔서 초등학생 그거 찾아봤는데 네. 그거 봤는데 초등학생이 아니라 누구지? 그 버먹? 네? 버먹 있잖아요. 버먹 먹버? 먹방? 먹버. 예? 그 퇴출당한 BJ가 먹번가 뭔가 했다고 했잖아요. 먹보 그 페이스북에서. 먹보. 예. 근데 그거 상대방 쪽에도 잘못이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죠.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성인이었다면 또 다른 시각으로 봤겠죠. 근데 상대방이 여고생이었잖아요. 여고생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지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페이스북에서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메신저로 이렇게 연락을 했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여고생 근데 이제 여고생은 말하세요. 여고생이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성인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치 사귀어줄 것처럼 얘기를 뉘앙스로 했기 때문에 그 여고생이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고생들은 상당히 로맨스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여고생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린 것보다 자기보다 연상 쪽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교생 선생님이나 그래서 관심이 이제 호기심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처음에는 거절한 듯 하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잠자리를 하고 나중에 연락을 끊어버린 거죠. 근데 그 여고생은 사귀는 줄 알고 그렇게 잘해주고 뭐 사귀는 것처럼 했겠죠. 만나서 그런 줄 알고 이제 다 허락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먹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제보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전화를 했는데 그 BJ의 친한 그 사람이 쌍욕을 했죠. 패드립하고. 여고생한테요? 예.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제 쌍욕과 이런 걸 해가지고는 나중에 자랑스럽게 뭐 패드립하는 남자 어때요라고 장난스럽게 또 올렸죠. SNS. 자기가 올렸어요 그걸? 네. 그러니까 욕한 건 아니고 막 소문나고 항의하니까 장난스럽게 올려가지고 패드립하는 남자 어때요 하고 올렸다가 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해서 나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SNS든 뭐 어디든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 이 먹버 사건을 일으킨 그 BJ도 사실 퇴출을 당한 거잖아요. 한두 번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몇 번을 퇴출당한 BJ잖아요. 그런 BJ가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페북 스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페북 스타랍시고 그 올린 동영상들 봤어요? 할머니들이 있는 곳에서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막 빤스만 입고 막 회개한 짓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완전히 아웃을 시켜야 돼요. 그런 인기나 돈을 벌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막장짓을 하는 사람들이 인기나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UCC가 더럽혀지는 거죠. 근데 네. 그 BJ랑 친하신 그 철 그 있잖아요. 그 BJ도 이제 퇴출시켜야죠. 근데 그분은 엄청 자랑스럽게 하던데. 뭘 자랑스럽게 해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 보이던데요. 방송 한번 보니까. 자, 자기 스스로가 김길태 퍼포먼스 했던 BJ도 왜 없겠습니까? 자괴감이나.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까지 있는데 그렇게 해괴한 짓을 하고 불법 행위를 하고 그런 행위를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그건 사이코패스나 또 하나가 뭐지? 소시오패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먹고 살기 위해서 막장 방송을 하는 거지 그걸 당당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도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는 그 뭐 홍대나 이렇게 방송할 때 중간중간에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인간적 그런 걸 느껴졌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자기가 인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믿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런 막장 코드를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렇죠. 대도서관이나 양띵이나 악어처럼 그쵸? 막 뭐 공중파나 이런 데도 마음껏 인터뷰하고 가서 강연하고 그렇게 돈 벌 수 있으면 그 BJ가 김길태 BJ가 돈을 그렇게 안 벌까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건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짓이다 뭐 이렇게 스스로 이제 세뇌를 하는 거죠. 유진님 마지막으로 고민 하나 말할게요. 예.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 막 넘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네. 순간 딱 각성하고 나면은 몇 년 만에 자전거 타도 타요, 못 타요? 타요. 타요. 운전면허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많이 하다 보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인터넷 방송으로 그런 말을 잘하는 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재능 기부를 해보고 싶어요, 사회에. 그러니까 보면 점점 이제 친구도 많이 안 사귀고 SNS나 인터넷에 빠져 살다 보니까 말을 많이 잘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사실 저도 네.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저 대학교 저 처음 들어갈 때까지 상당히 내성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 인터넷 방송하고 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막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늘어나요. 그리고 이 말하는 연습도 필요해요. 말을 안 하다가 하다 보면은 말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혼자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있는 데서 혼잣말하고 다니면 미친놈인 줄 아니까 그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지라고 상상을 많이 해보는 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말하고 상상하고는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하지?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은 말이 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닉네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은 먹보 안 하죠? 전 안 하죠. 예, 그래야죠. 코 시각은 네. 너무 없어 보이고 뭔가 좀 특징이 있었는데 뭐였더라? 특징이 시각? 아니에요. 예. 하여튼 뭐 좀 지금 닉네임 바로바로 생각나는데 제가 오늘 몸 상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코 학습으로 하겠습니다. 호학습이요? 학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말 잘하시라고
코학습으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통화할 때도 더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다른 거 바꿔줄게요. 네. 네. 예. 자, 070-7497-071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여보세요? 형 나야. 아, 코미넴. 아까 채팅창에서 지난번에 네? 예, 채팅창에서 아까 지랄하고 있던데. 아닙니다. 저 오랜만에 제가 바빠가지고 평일 못 보다가 오랜만에 전화드렸는데 제가 연기 형님 깔기 놓고 있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호칭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모자란 건지 네, 부족한 유신님, 건지. 제가 유신님을 깔기에 있어서 이렇게 전 신고한테 지난번 말씀드렸다가 이제 인터넷 끊겨가지고 전화 못 드렸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야, 말을 좀 천천히 하세요. 뭐, 누가 뭐 이렇게 추적하나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지난번 뉴스까지 이제 스포츠 단신 코너에서 우리 연기 형님께서 이제 그 여자 국가대표 배구 선수들이 일본 대표 선수들한테 졌어요. 3대0으로. 네. 그런데 우리 유신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빠따를 때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여자 배구 선수들한테 빠따를 때리라고. 아, 내가 근데 그 빠따를 때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다르보다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빠따 맞아야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예. 그게 이제 뭐 3대0으로 일본한테 졌다고. 아, 그래서 그게 이거는 예, 여성에 대한 성추행 아닌가요? 이거는? 여성한테 빠따를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빠따는 폭행이죠. 왜 유신님이 그러면 유신님께서 아니, 여보세요? 하나씩 잠깐 여보세요, 코미넴님. 자, 코미넴님. 자, 코미넴님. 아, 전화 끊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데 유학파라면서요. 유학파면 말을 잘하셔야죠. 빠따를 때려야 되지. 그게 폭행이지 어떻게 그게 성추행이 됩니까? 유신님 아까 빠따를 아니, 어디다 때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빠따는 빠따는 폭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엘리트 스포츠를 비판을 한 거죠. 엉덩이에 때리지 않습니까? 아까 유신님께서 빠따 맞아야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자, 그러니까 말씀드렸다. 빠따는 빨리 사과하세요 지금. 빨리. 자,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때 당시에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 빠따 맞아야 된다고. 자, 하잖아. 그때 당시에 애드립의 뉘앙스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사과를 할 게 있으면 사과를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뉘앙스가 1번은 끝났고 제가 그 1번은 제가 이겼고 잠깐 1대0이죠? 잠깐 여보세요. 제가 확인 후에 한다고 말씀드렸지. 제가 지금 예.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네. 말씀하셨는지? 지금 다시 보기 좀 볼까요 바로? 아니 그건 내가 나중에 해서 내가 말씀드리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그럼 넘어가시죠. 1대0이죠? 아, 뭐 1대0이죠. 1대0이고 2번은 기억이 안 난다니까. 지난번에 아니 기억이 안 난다니까 무슨 1대0이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기억이 안 나서 확인해보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를 하겠다는 건데 뭔 1대0이에요 1대0은. 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워낙 스포츠는 그냥 우리 애들이 연경이 당황하셨네. 연경이 당황하셨네. 자, 본인이 더 기억이 없네요. 여자들 자, 빡빡친다고 호칭을 똑바로 하세요. 호칭을 똑바로 하세요. 자꾸 호칭을 잊어버리세요. 유학파가. 오케이, 알겠어. 이제 2번 할게요. 2번. 예. 지금 그리고 채팅방에서 저 욕하시는 분 다 제가 체크하고 조사하겠습니다. 아, 지금 왕거인님. 자, 그만하시고 시간 없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체크하고 여보세요. 네, 자, 네, 2번 할게요. 2번 자, 할게요. 그리고 2번 할게요. 채팅창에 계신 분들 코미넴이 신고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는 민형사상에 소송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만 해도 형님, 들은 것만 해도 연락 주시고요. 예, 하여튼 저희 저기 변호사한테 연락 주시고요. 아예 그 비자가 저희 못 가족 나오게 변호사한테 해버려야 연락 돼. 주시고요. 비자가 못 나오게 해버려야 돼. 미국 비자가. 예, 저희 변호사한테 연락 주시고요. 아, 변호사가 있어요? 누구요? 그럼요. 저희 뭐 가족 변호사 없으세요? 아, 가족 다 있는 거 변호사. 아닌가? 아, 그렇군요. 아, 대단합니다. 가족 변호사가 있었군요. 네. 자, 그래 다음 얘기해 보세요. 해요. 예. 그 유신님께서 얼마 전에 뉴스 가기 방송하실 때 이제 잠깐만요. 김건희 여보세요. 선생님을- 자, 네네. 코미네님 뉴스 예. 각입니다. 뉴스 각이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어떻게 뉴스 가기 아, 여보세요? 방송을 하실 때 여보세요? 네, 뉴스- 죄송하고요. 네, 뉴숙이 아니라고. 뉴숙이 아니라 네, 네. 뉴스 각이요. 다른 예.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발음 잘못해서 죄송하고요.
네, 뉴스 까기를 할 때 유신님께서 저 김구 선생 정말 존경하거든요. 저도 네. 저희 김구 선생이요? 일제 강점 와 역시 일배 외톨이 형님. 외화 낭비하는 일배충. 이라고 했습니다. 예, 김구 선생이요? 아니 김구 선생님이 친구입니까? 사과하세요. 네, 그렇게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김구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네, 역시 그 일배네요. 김구 선생님. 김구요? 김구? 자, 김구 선생에다가 김구.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일배 진짜 너무하네요. 일배충들의 사과드립니다. 친일파가 많습니다만은 어떻게 김구 네. 선생님한테 네, 김구라고 사과드립니다. 합니까? 사과드립니다. 역시 패드립과 일배드립 정말 쩌네요, 진짜로. 네네, 사과드리고요. 아, 이거 저 김구 선생님 저기 뭐야 유가족이나 소송해야 되겠네요. 가족 변호사 있으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네. 유신님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김구를 죽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언제요? 이걸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나는 그 이승만께서. 미군 저기 있잖아 미군정과 그 세력들이 죽였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승만이 김구 살해하신 걸 아시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언제요? 몇 월 며칠 몇? 이거에 대해 책임질 아니 없으신가요? 근데 그게 연결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승만과 미 군부가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친미 예? 정권인 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승만 정권은 그 미 군정에서 세운 정부예요. 몰랐어요? 이승만은 친미 정권이야. 몰랐어요. 그냥 저 미국에서 시키는 대로 왜 또 도망갔네? 누가 잡으러 왔나 봐요 또. 일베 코미넴 김구라고 했어요. 저희 독립 유공자 그 협회에 연락을. 불쌍해요. 네, 제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인터넷이. 네. 죄송하고요. 아니 그렇게 그, 아니 여보세요. 유신님께서 아 여보세요. 이렇게 가족 변호사까지 있는 분이 김구 죽인 거 잠깐 아시죠? 여보세요. 이승만이 여보세요. 김구 죽인 거 이렇게 여보세요. 말씀하셨거든요. 가족 예. 변호사까지 있는 분이 인터넷에 무슨 모뎀 씁니까? 유신님 미국 인터넷 좀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아니 뭐 미국 인터넷 다 안 좋아요. 비싼 건 좋겠지.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하는 것도 이렇게 안 좋거든요. 미국이. 뭐 그건 이해해 주세요. 아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미국을 비방한 거네요. 미국은 인터넷이 거지 같다. 예. 미국에는 애들도 문제가 예. 많다. 지금 애들까지 건드린 겁니까? 애가? 비웃은 거죠 지금 미국 사회를? 유신님 그거에 대해서 사과만 없으신가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살해했다 이렇게 아니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미 군정이 그 친일파들 시켜서 죽였다고. 아니에요. 아니야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이 사람이 아니다. 일베는 사람이 아니다. 죽인 거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승만이 뭐 나라를 팔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요 뭐야 김구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과 뭐요 사귀었다고요? 예? 이런 음모론 교환이 되겠냐고요. 본인이 사람이 되겠냐고? 지금 저기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잘 끊겨서 안 들립니다. 아이고야, 이승만 전 대통령님 유가족한테 사과할 마음 없으시냐고요. 이승만 대통령 유가족이 본인을 고소한다고요? 진짜 노답이야. 끊을게. 예, 일배는 노답이다라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마지막에 옳은 말을 하네요. 일배는 노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파워맨이고요. 오랜만이네요. 예, 이승만이 미국의 하수인이 아니라 이승만이 미국을 이용한 거죠. 똑같은 사실을 보는 관점이 그렇게 부정적이신가요? 이승만이 미국을 이용했다. 이승만 따위가. 그렇죠. 당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을 하고 있었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의 최전선에서 공산주의가 대립하고 있는 국가였거든요. 네. 그 당시는 공산주의의 좌파 사상에 선동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공산주의는 망한다. 공산주의로 사회체제라면은 못 산다. 이런 생각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오늘 유신독설이기 때문에요.
예, 오늘 역사학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파워맨이 이승만의 빠돌이다. 막 이런 결론을 얻겠네요. 그렇죠. 이승만 빠돌이죠. 대한민국 역대 알겠습니다. 최고의 대통령 이승만, 알겠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최고 4대 명군이죠. 메모해 두세요. 대한민국 4대 명군 이승만 1번, 2번 박정희, 3번 전두환, 4번 이명박. 자, 3대 암군, 알겠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3대 대통령 자, 알겠습니다. 메모하세요. 자,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김대중, 자, 여보세요. 김영삼. 자, 여보세요, 파워맨. 자, 예. 그러면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일단 이명박 대통령을 존경한다면 예. 4대강에 가서 녹조를 3톤을 드셔야 됩니다. 드실 수 있습니까? 녹조를 제가 왜 먹죠? 이명박 대통령의 하사하신 건데요. 녹조로 왔대. 3톤은 이거 먹어야 어떻게 팬이죠. 자, 여기서 그리고 장마 때 지금 자, 두 수생이 번째입니다. 생겼나요? 자, 두 번째. 생겼나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요. 4대강에서 김치냉장고가 둥둥 떠다니나요? 안 떠다니죠? 자, 알았고요. 자, 인격입니다. 자, 여보세요. 자, 그리고 전두환을 존경한다면 탱크를 타고 KBS 본관 앞에 가야 됩니다. 가실 수 있나요? 탱크 타고. 전두환 때 경제 성장률 최고였죠. 닥쳐요. 제일 많이 물가 고무시켰죠. 상승률 최고였죠. 간첩으로 위장해서 국민을 죽였죠. 대형마트 쿠데타를 문어발을 일으켰죠. 노무현 때 네 말대로 대형마트 네 말대로 문어발을 얘기하면 하고 쿠데타 일으키면 다 동네 영국이겠네요. 상권 장악하고 자, 노무현 알겠습니다. 때 여보세요? 뭐가 있죠. 김대중 때 자, 북한에다가 여보세요. 자, 파워맨. 김대중 때문에 자, 일베 파워 조용히 하세요. 한게 뭐가 있죠? 도대체 뭐가 있죠? 자, 그리고 뭐가 있나? 자, 그리고 박정희를 존경한다고 했죠. 자, 박정희를 존경하려면 자격이 많아야 돼요. 자, 먼저 혈서로 일본 왕을 위해서 견마지로라고 일왕에게 개와 말이 되겠다라고 혈서를 써야 되는데 쓸 수 있겠어? 박정희는 자, 두 번째, 박정희는 남노당에 가입해서 빨갱이였어요. 그렇다면 나는 빨갱이다라고 혈서를 쓸 수 있겠어? 자, 세 번째, 나중에 이제 우익으로 변경해가지고 많은 독립운동가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나 우리나라를 위해 투쟁을 한 사람들은 다 쓰레기다라고 혈서를 쓰셔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쿠데타를 일으키셨어요. 정권 잡을 때 우리나라가 가나보다 못 살았죠. 자, 쿠데타를 일으켜서 못 예, 살았죠.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돼요. 만한 나라가 된 거는 박정희 덕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을 이제 존경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뭐 완벽하네요. 4대 명군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닌데 best of best 일배충, 벌레 중에 벌레, 사벽충. 그래서 일배 사벽충 표창을 제가 일배를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일배충입니까? 본인은 나쁜 곳입니까? 본인은 특별한 벌레죠.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옛날에 소라네처럼 막 여자들 불러내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는 막 썸씽짓거리 하는 소라네 있을 때는 소라네 축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왔는데 일베가 나와서 박정희를 지지하니까 일베충이니 뭐니 온갖 안 좋은 소리를 해대는 그런 세력이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자 중요한 게 자 본인도 이제 그 성군이 되려면은 탱크 가지고 다시 한번 쿠데타를 일으키셔야 돼. 자 모두가 지금 독재가 왜 나쁜 겁니까? 싱가포르 독재자 리카주 덕분에 지금 싱가포르 국민소득 52,000불이죠? 한국 국민소득 28,000불인데 싱가포르 국민소득 52,000불. 독재자 리카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사는 거죠? 같은 독재라도 못하면은 북한처럼 김일성, 김정일처럼 아주 거짓말이 되는 거고 박정희, 리카뉴처럼 정치를 잘하면은 싱가포르, 대한민국처럼 선진국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자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예? 아까 그 저기 이승만이랑 다 포함해서 4대 성군이라고 그랬나요? 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아, 4명. 그리고 독재는 좋은 것이다. 예. 좋은 것은 아니라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재를 내서 아주 그 뛰어난 지도자를 만나면은 싱가포르처럼 자, 여보세요? 국민소득 52,000불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여보세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제적인 발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문화 그리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는가 이게 지금 2000년대에 가장 화두고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보는 거죠. 자,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어떻습니까? 세계 뭐 13위, 14위 뭐 그렇다고 하죠. 그런데 왜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선진국이라고 부를까요? 문화나, 그러니까 문화는 그래도 뭐 괜찮은 편인데 언론의 자유, 그리고 복지,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 이런 거에 그 차별이 있고 그런 게 제대로 분배가 되질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카누가 뭐 독재하고 막 뭐 어떻게 해서 그리고 이 싱가포르이 독재가 가능하기에 참 유일한 게 뭐냐면 도시국가잖아요. 도시국가에다가 동남아의 자원을 싼 값에 뽑아다가 외국에 비싸게 팔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동남아의 사채업자죠. 근데 그놈이 독재하면서 소득 분배가 그나마 뭐 어떻게 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싱가포르를 선진국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거기 경제 규모가 크더라도 어차피 끽해봐야 도시국가고 그 다음에 동남아의 그런 그 교두보를 확보해가지고 그 이점으로 지금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그걸 보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독재는 나쁜 겁니다. 아무리 뭐 왕정국가는 어디든 저기 뭐야 어디 나라더라? 거기 어디였는지 모르겠고 어느 그 예전에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 왕이에요. 본인이 그 작은 나라의 왕국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왕이 모든 권한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습니다. 왕은 상징적인 의미, 국민들의 불편한 점이나 뭐가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죠. 근데 싱가포르의 리카누를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당장에는 돈 때문에 뭐 찬양하는 있겠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대부분의 노동자는 주변에 못 사는 나라의 동남아 국가의 노동자들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하는 그런 특수성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뭐 이 우리가 그 꿈꾸는 그런 선진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거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물론 부정부패나 잘못된 게 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도 병폐가 많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꿈꾸는 그런 그 이상적인 선진국은 아직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북유럽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가고 있으나 그 나라에서도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셨을 때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지구는 정말 우리 그 모든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나눠 먹으면 굶지 않고 먹을 만한 자원이 있어요. 근데 왜 굶고 굶어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아가 나느냐? 상위 1%가 그걸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위 1%가 대다수의 자원과 부를 축적해가지고 그거를 낭비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을 죽을 때까지 해도 굶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가 힘들 때 신을 탓하잖아요. 신이시여 날 버리시나이까. 하죠. 네, 지금 근데 막 5가지 말씀하고 근데 있는데 그거는 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시리아 난민 그 3살짜리 여러 꼬마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에. 시간 드릴게요. 네. 지금 5가지에 지금 알았어요. 네 주둥이를 5cm까지 늘려주기 전에 가만히 계세요. 다 끝났는데 거기서 끊는지. 자, 중요한 거는 시리아의 3살짜리 그 난민 있잖아요. 안타까운. 근데 웃긴 게 그 상위 1%의 욕심 때문에 이 지구상에 그렇게 안타깝게 죽고 전쟁이나 기아로 죽는 사람들이 만약에 안 죽으면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얘기죠.
그게 지구의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민들이 막 사고로 죽고 뭐 지진으로 죽고 기아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그러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더 기아에 시달리고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비극이란 말이야. 상위 1%의 부자들이 조금만 욕심을 줄여도 다 먹고 사는데 이 씨발로 먹을 수박놈들 때문에 지구가 불행하다는 얘기죠. 오염되고. 자, 사과하세요. 예, 죄송하고요. 예.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반박을 해드릴게요. 너무 많은 걸 얘기하셔서 일단 아까 전에 제가 싱가포르가 독재를 내서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1인당 52,000불을 말씀드렸는데 유진님이 이제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케냐같이 못 사는 아프리카 나라에서 야, 너 민주주의 할래? 아니면 경제성장 할래? 독재로 해서 경제성장 할래? 그럼 국민들이 뭐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독재를 통한 경제성장을 택합니다. 아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민주주의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케냐의 미개한 국민들한테 그 투표권을 주면은 걔네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까요? 우리나라가 박정희가 정치 잡았을 때 국민소득이 70불이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자. 그렇게 미개한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주면은 자.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지금 위험한 리더가 자, 독재에서 지금 경제 여보세요? 발전을 하고 자, 그다음에 여보세요? 민주주의라는 거지 민주주의와 그 경제 성장은 동시에 이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보세요? 반박해 보시죠. 그게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양립할 수가 없습니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합쳐진 게 복지국가거든요. 그걸 지금 그거를 자 들어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동시에 이룩한 국가가 있으면 갖고 와 있어요. 보세요.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북유럽은 네덜란드. 민주주의가 대한민국보다 수백 년 전부터 정착한 나라예요. 그리스 때부터 그리스 민주주의 모르세요? 인터넷? 아니 그리스 유럽은 우리나라가 여보세요? 세종대왕이다. 여보세요. 그리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얘기한 건 노르웨이나 스웨덴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리스 민주주의가 이게 나옵니까?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돼서 북유럽으로 퍼진 거죠. 여보세요. 그리스가 스웨덴 동유럽이 아니라 북유럽이요. 그래 남유럽부터 민주주의가 시발돼서 북유럽으로 점차 퍼져 나간 거예요.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왕조 정치할 때 걔네들은 민주주의 정치했던 나라예요. 걔네들은. 자, 걔네들이 이 오래전에 민주주의가 자, 정착되고 거기서도요. 그다음에 자, 여보세요? 경제 발전이 이룩된 자, 거라고요. 우리가 정치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짧게 끝냅시다. 유럽은 뭐 거기서도 많은 혁명을 민주화와 관련된 혁명이나 그런 그 피를 보고 나서 그렇게 얻어낸 거고요. 그러니까요. 엄청 오래전부터 그렇게 단계적으로 밟아왔던 거고. 우리가 봤을 때 대한민국은 불과 50년 동안 경제 성장을 한 거 아닙니까? 자, 여보세요. 예? 왜 그런 우리가 이민을 가고 싶으면 북유럽이나 캐나다로 가고 싶다고 하냐면 거기는 정치가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평화롭게 평온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정치고 이제 예전에 독재나 왕정이나 뭐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공산주의도 있었고 그런 것들과 싸우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가 확고한 이념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얻어야 될 게 뭐냐? 그건 복지다. 복지라는 건 뭐냐? 모든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인간으로서 영국도 망해가고 있죠. 복지 때문에. 영국이 왜 망해요? 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 복지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부자들, 재벌들, 돈 많은 기득권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세금 더 걸으면 어떻게 되나요? 딴 나라로 도망가면은 책임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75%로 올렸다가 루이비통 회장이 그러니까요. 노르웨이나 세금 올려가지고 부자들이 세금 여보세요.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에서 재벌이 도망가나요? 그게 개념의 차이예요. 그게 개념의 차이라고. 그 도망간 놈이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에서 도망간 놈이 쓰레기지. 벨기에로 귀화 신청을 했어요. 프랑스 루이비통 과장이 벨기에로 귀화 신청을 했다고요. 그 도망간 놈이 미친 놈이죠. 역풍을 맞았습니다. 자, 여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세금 만대로 올렸다가 부자들이 다 딴 나라로 귀화 신청해가지고 프랑스 좌파 정당이 역풍을 맞았단 말이다. 자, 여보세요. 부자들이 딴 나라로 가버려가지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자, 여보세요. 세금 올린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여보세요. 예? 버는 만큼 세금을 내라고 했다고 그 부자가 도망가면
그 사람은 예. 이제 국민 기업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사람이 세금을 아낄지 몰라도 프랑스 시민들이나 이탈리아 시민들한테 이제 너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다라는 이미지가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지겠죠. 자, 아니 명품이 그렇게 딴 얘기 좀 하지 마. 얘기 좀 하자고요. 얘기 좀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나라 그 김치녀들이 안 사나요? 자, 여보세요. 루이비통 회장이 러시아로 기여한다고 해서 일본의 김치 스시녀들이 안 사나요? 루이비통 가방을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실제로. 명품 이미지가 없어지나요?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제발 좀 하세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명품에 대한 반발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좌파들이 그러겠죠? 좌파들이 자본주의의 무슨 돼지니 뭐니 하면서 좌파들이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의 그 자, 아름다운 파워맨님, 시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파워맨님. 좌파들이 싫어하겠죠? 파워맨님 그렇게 하면 전화 끊을게요. 이 목도 아프고 자꾸 그냥 무슨 드립만 치고 있어.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지금 명품이라고 해가지고 루이비통이나 이런 데가 와가지고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엄청난 이득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국 기업이든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든 돈을 버는 만큼 사회의 기여도를 따져요. 기업 윤리나 기업 도덕을 하면서. 근데 그런 명품, 이건희가 유시민보다 세금을 적게 내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이재용이 삼성전자 이재용이 유시민보다 세금을 자, 그래서 적게 내나요? 자, 이재용이는 세금으로 파워맨님. 장학생도 있고 맹인들의 맹인 안내 경우도 파워맨님, 물론이다. 파워맨님. 훨씬 더 하는 일이 많은데요. 파워맨님. 왜 자꾸 더 뜯어내려고 그러죠? 도대체 얼마나 욕심이 어디까지 되는 거죠? 뜯어내고 또 뜯어내고 억까지 뜯어내려고 그러시는 거죠? 자, 파워맨님, 말씀하세요. 세금은 자기가 버는 만큼 내는 거예요. 그 내는 세금의 금액으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를 버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금을 내는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캐나다나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는 그 세금,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거에 만큼의 비례해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 등급이 있으면 좀 돈을 못 버는 저소득층은 버는 거에 조금만 내고 중산층은 그 버는 만큼 중간만큼 내고 많이 버는 사람은 소비자들 대상으로 해서 버는 거니까 국가 대상으로 그 버는 만큼 인프라를 통해서 버니까 그만큼 많이 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상적인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에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루이스 회장도 도망가고 프랑스의 국민 배우도 러시아로 귀화 신청했는데 뭐를 많지 않습니까? 두 그것 때문에 명이잖아요. 두 프랑스 명이잖아요. 좌파 정당이 역풍까지 맞아가지고 그걸 철회했다니까요. 75% 올렸다가 아니, 다 귀화하고 부자들이 딴 나라로 벨기에로 가고 루이비통 회장은 국민 배우는 러시아로 아니 귀화하니까 역풍 그러니까 맞아. 내는 사람도 있다고요. 자, 철회를 했단 말입니다. 자, 파워맨님. 우리나라 민주당 태민령, 우리나라 자, 태민령 파워맨님. 좌파 세력들이 주장하는 그거예요. 아무런 경제적인 논리적인 그런 그 센스가 하나도 자, 없어요. 파워맨님.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도망가는 재벌이 옳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럼 말씀해드릴게요. 일단 부자들 유신도 인정하셨잖아요. 부자들이 세금 더 많이 낸다고. 이미 낼 만큼 많이 내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가난한 거 아닙니까?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은. 근데 꼭 물타기를 해요. 공부 열심히 해내 가난한 것처럼. 부자들은 열심히 그만큼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LOL하고 스타크래프트하고 디아블로하고 인터넷 방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놀아가지고 가난한 거거든요. 그런데 부자들이 배 아픈 거죠. 열심히 노력해가 돈 버자는데 배 아프니까 부자들 세금 많이 내? 억울해? 내가 이렇게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배 아파? 나 태민령 지지할 거야. 배 아프니까? 나 배 아프니까 민주노동당 지지할 거야? 나는 게을러서 돈 못 벌지만 부자들이랑 돈 똑같이 받아야 돼? 나는 게을러가지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공장에서 일하지만 공장 사장이랑 똑같이 벌어야 돼? 데모하자? 현기차 데모? 쌍용차 데모? 이런 거 아닙니까? 자, 파워맨님. 그래서 파워맨님이 네. 부자입니까? 저는 부자는 아닙니다. 꺼져. 그러니까 부자보다 부자를 찬양하는 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전화 한 통화만 받고 하겠습니다. 지는 부자 아니면서 부자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야. 부자를 찬양하는데 본인은 또 부자가 정작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부자보다 더 심한 게 부자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이 더 문제가 심한 거예요.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오늘 마지막 통화가 되겠네요. 자기 소개요.
서울의 코무세요. 네, 코무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좀 엑기스로 해야 되겠네. 예, 말씀하세요. 유신님 짜내기 요즘 아주 어저께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런지 아주 짜내기가 하이를 기록했는데 아, 오늘은 100개 받았어요. 지금 나는 오늘이 중요해요.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 유신님 왜냐면 짜내기가 요즘 짜내기가 유신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유신님 요즘 짜내기가 좀 식상해요. 그러니까 유신님의 짜내기 중에서 가장 식상한 게 문 닫는다. 이제 나 그만한다. 나 오늘 유신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최근에 그런 유신님 얘기 한 적이 어려우면 문 닫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그런 적 없어요. 오늘 최근에. 시청자들이 유신님 보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유신님이 나도 직장 생활 오래 해봤고 사업도 힘들다 그런데 유신님 뭐 사실 직장 생활이라고 해봤자 2년 10일 하셨잖아요. 그쵸? 아니, 본인- 40년 자, 인생 중에서 자, 여보세요. 2년 10일 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 10일은 코무새님. 본인은 유신님 그 야, 10일은 코무새님, 구원결의 야, 한 사람들이라 코무새님은 직장 생활을 얼마나 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자 생활이고 자, 유신님 거 코무새님. 얘기 들어보세요. 자, 코무새님은 직장 생활을 얼마나 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네, 있고요. 더 하고 오세요. 네, 시간 관계상 지금 코너가 벌써 9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예,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저 파워맨이 시간을 다 잡아먹은 거기 때문에 지금 벌써 90분을 오버를 했어요. 자, 오늘 유신 독서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뭐 전화 받으면 뭐 쌀데기 없는 말이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예. 자, 오늘 유신 독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심위가 검은 대륙을 아주 뭐 어택하고 있는데 이건 시작입니다. 몇 명이나 당했다고. 당한 게 아니죠. 당연한 죄와 벌이 아니겠습니까? 자, 앞으로 계속되는 막장 BJ들의 죄와 벌 계속되길 바랍니다. 방심위가 오랜만에 일하고 있는데 조금 하다가 일 그치면 이제 국민의 아구빵을 맞게 됩니다. 올 연말까지 바짝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심위가 밥값을 하는 그날까지 클린 UC 캠페인은 계속돼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